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받고 요금 인상을 체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3차례, 올 상반기 2차례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장마 뒤 폭염이 기다리는 올여름 지혜로운 절전 방법을 오늘 필환경 라이프에서 소개합니다. 또 경북 수해 피해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구호와 구조 지원 현장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경산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입니다. 차선 변경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도로 소통은 원활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성선아들목에서 속도 줄이겠고 중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다부터널에서 1km 정도 정체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효동로 망우당공원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망우당공원 50m 지난 지점 2차로에서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칠곡중앙대로 팔달교 방향으로 팔달 고가차도에 출근길 차량 많습니다. 지체와 정체되면서 지나겠습니다. 대구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지나시는 분들 신호 3번 예상하셔야겠고요. 구암로 위로는 우남교 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내거리 방향으로 각 교차로에서 밀림과 풀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도로 위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최고 29도에서 33도로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습도가 높아 더욱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서하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까지 경북 예천군 감찬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합니다. 이 마을은 대형 장비나 차량 접근이 어려워 인력 지원이 절실한 곳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인데요. 대구시 공무원 300여 명은 사흘 동안 감찬면 천향 1위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의 이번 봉사활동은 최근 불거진 우중 골프 논란에 대한 수습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경북 예천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실종된 예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어제도 이어졌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수색 작업은 지난 15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소방과 경찰, 군 당국은 인력 400여 명과 헬기, 드론, 보트와 구조견 22마리를 동원해 예천군 내성천과 매몰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실종자들은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하루빨리 실종자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경상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구제책을 시행합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경북버팀금융과 연계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2년간 2%의 이자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수혜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피해 규모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대 7천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2년간 사실상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서는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됩니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상업시설 등은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줍니다. 이 밖에도 이번 호우로 도로가 끊기거나 통제된 곳에는 셔틀버스와 택시를 무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라우마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투입해 치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수해 복구와 구호 현장은 잠시 뒤 인터뷰에서 자세히 들어보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도를 넘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 교사에 대한 추모 물결이 대구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며 애도에 동참했는데요. 대구 교사 노동조합이 대구교육청 근처 공원에 마련한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4일 설치된 분향소는 오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분향소가 설치된 공원 근처에는 서희초 교사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동료 선배 교사 명의의 근조화환이 가득했습니다. 합동 분향소 한편에 마련된 추모 메시지 공간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선생님의 죽음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쪽지들이 가득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교원단체 총연합은 홈페이지에 추모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 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도 고지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해 시행합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또 지난 1년여간 시민의견 등을 반영한 22건의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과 감사 투입 시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의무관리 대상인 976개 단지에 적용되는데요.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이름은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인데요. 이달 31일 개관합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습니다. 장기 휴관에 들어간 도서관은 약 2년 5개월 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8일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도서관은 전시관과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1층과 2층은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이 전시돼 있고요. 네. 3층과 4층은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네, 더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령시 여기 약종골목에서 40년 동안 삼계탕집을 하고 있는 김삼식입니다. 초복하고 중복하고 말복하고 이제 여름에는 한철인데 초복하고 말복하고는 그 손님이 절정적으로 최고 많고 중복은 조금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양령시 한참 전성기고 이럴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젊은 세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너무 바쁩니다. 바빠도 좀 뭐 즐겁죠. 특히 대구에는 이 삼복더위를 더 많이 챙기는 것 같고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 건강 챙기신다고 포장을 또 많이 해가십니다. 애적부터 삼복더위 삼계탕은 한 그릇 먹으면 3일 보신이다 이래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그때가 한참 절정기로 덥고 사람이 지치잖아요. 몸이 나른하고 입맛 없고 이럴 때 한 그릇 먹고 나면 기분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계탕을 더 선호한 것 같아요. 요즘은 냉방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선풍기, 에어컨 많이 쓰면 냉방병 많이 걸리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고 한 그릇 드시면 몸이 거뜬하니 여름나기가 쉽습니다. 금년 여름 잘 건강히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수해 피해 현장에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긴급 재난구호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이야기 김재왕 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적십자의 구호와 구조 지원 활동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예, 벌써 열흘이 훌쩍 지났네요. 지난 14일
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고 나서 엄청나게 비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 적십자사에서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도청의 재대책본부하고 연결하고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물난리 났을 때 현장에서 우선 다급하게 주민을 대피시키고 사상자를 수습하고 저희 적십자에서는 이재민들을 학교와 체육관으로 일단 옮겨두고 네. 이분들이 몸 젖은 상태로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네. 우선 긴급 구호 세트를 지급했습니다. 그 속에는 담요하고 뭐 간단한 이게 속옷까지 또 세면도 같은 게 네. 있고 그다음에 우선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급하게 나왔으니까 네. 안에 냉국이나 햇반 같은 게 이제 더운 물 부으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네. 돼 있는 비상 그 식량 세트를 또 지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차로는 이분들한테 식사도 제공하고 해야 되니까 네. 저들이 밥차가 있는데 그게 한 번 밥을 하면 한 500인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차량을 예천 스타디움에 두고 밥을 네. 만들어서 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들이나 또 이재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차차로는 이분들이 또 씻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이동 샤워 차량을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곳에 있는 이재민들이나 이게 소방대원들이 좀 씻을 수 있도록 네. 또 거기 있는 그 해경대 군인들도 같이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세탁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네. 이동 세탁 차량을 배치해서 또 세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우선에 그 군인들이 특수 차량으로 동네에 있는 뭐 뒤덮인 그 돌이나 흙들을 갖다 치우고 나서는 차차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네. 토사도 좀 집안에 있는 토사나 가지도구를 정리하고 씻고 이렇게 지금 하고 또 심리 상담도 하고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세탁 또 샤워 차량까지 세심한 보살핌이 돋보이는데요. 네. 피해 지역이 한 곳이 아니라서 이 네. 차량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일단 네. 뭐 예천, 영주, 봉화, 경북 곳곳을 둘러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예, 참 우선의 그 느낌은 네. 정말 현장에 가보면 참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보도 있던 절개지에서 이렇게 토사가 무너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많은 비가 와서 산에 있는 이 돌 흙들이 꼭 이에 마그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양쪽에서 쭉 산이 무너져서 집채만한 돌들하고 흙들이 섞여서 한 마을을 쑥 이렇게 쓸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면은 네. 있던 집들이 모두 이렇게 뭐 흙더미에 피고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쓸려서 네. 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이래서 참 보니까 우선 자연재해가 참 겁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개발하거나 또 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고 앞으로 네. 50년 만에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에 뭐 7, 80년 사는 사람들도 이런 물난리는 처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더 큰 이 재해가 온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야 되겠고 우리도 이럴 때는 혼자 극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 의식을 새로 이렇게 좀 잘 갖추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우선에는 이렇게 지금은 도에서도 또 군인 소방대원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투입이 돼 있죠. 곳곳에서 네.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선 구호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은 앞으로 점점 이제 각각 가지도구 정리하고 네. 하나하나 농경지 정리하고 할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지원일도 봉사활동을 해야 해주고.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 물자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모든 재난 피해 현장이 다 안타깝고요. 구호나 복구 네. 지원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나 이 호우 피해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예, 물난리가 나버리니까 네네. 일단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음. 물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꾸 가지도구 정리하고 집 네.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아마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항상 제 현장이 2차적으로 네.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우울해지거나 이때까지 평생 이루어온 것들이 없어지니까 네. 박탈감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크고 또 지금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데
건강이 이제 처음에는 막 다급할 때는 긴장해서 모르는데 네. 이 약간 긴장이 풀리고 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게 뭐 피부에 찰과상이나 이런 네. 것들도 이 집에 뭐 복구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치료를 네. 잘 못해서 이 피부 열미나 소양성 이런 네. 것들도 오고 습진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늘 제 현상을 저들이 복구할 때 보면은 네. 나중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 간에 네. 일체감이 조금 피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면밀히 관찰하면서 네. 서로가 배려하고 저들도 적십자에서도 마찬가지고 당국에서도 아마 이런 데 함께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음. 또 차차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뭐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이상 신호, 뭐 징후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네. 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지금도 봉사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뭐 성금, 지원품도 보내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면 이런 건 좀 그래도 지원이 잘 돼 있는데 이런 건 많이 부족해서 좀 쏠림이 있다. 이런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네. 이제 많이 일에 네.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서 보내주시고 네네네. 해서 참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 장병들이나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도 하고 복구 작업도 하는데 하루에 뭐 한 많게는 한 1,000명, 적은 날도 한 500명이 투입되니까 네. 매일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이온음료라든가 간식, 네. 그다음에 또 들어는 이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안면 가리개, 또 토시, 장갑 네. 이런 게 필요하니까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틀 전 한 9시쯤 돼가지고 네. 소방본부에서 다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 이제 이 현장 점검하고 저녁에 아마 뭐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니까 이 습지지 날씨 뜨겁지 않은 풀숲에서 이렇게 소방대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병도 생기고 또 목이 뭐 벼란테도 쏘이고 네. 이렇게 해서 약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경보회사 협회하고 약사회에 요청을 이제 하고 네. 또 그렇지만 저녁 9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아주 다급하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래서 이게 1시라도 급하게 했구나 싶어서 우리 처장님하고 연락을 하고 제가 뭐 직업이 의사니까 약품 네. 구하는 건 제가 쉽겠다 싶어서 네. 안동에 있는 좀 큰 약국에 가서 네. 우선 필요한 약품을 거기서 요청된 걸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약사님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많이 이래서 이렇게 쓴다 하니까 네. 한 시간 좀 있다가 우리 처장 전화가 왔는 거라요. 그래서 이게 장춘낭약국에서 이걸 전부 다 물품을 기증을 하겠다. 아, 이게 또 보니까 따뜻한 돈이 손길을 1,000만 원도 느낄 수가 넘는데, 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한 사례지만은 크게 각성해서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선크림, 페이스카바, 간식거리, 뭐 네. 빵이나 이런 샌드위치나 네. 이온음료, 물 이런 것은 많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실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 지역은 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봉사자 규모가? 네, 봉사자들이 지금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네. 8,288명으로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재난 받은 영주 지역이면은 네. 한 15개 이제 단위 봉사단인데 그러니까 단위 봉사단 하나의 봉사단 네. 작게는 한 20명, 많게는 네. 한 30, 4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봉사단들이 영주 지역에 15개가 있고 네. 그 대표들이 이제 모여서 단위 봉사단 대표들이 모여서 영주시 이 협의회를 만들고 네. 각 이제 우리 경북 같으면 23개 시군이 있는데 네. 이분들 대표들이 또 모여서 경북협의회를 만들어서 아주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분들 평소에는 이제 동네 독거노인이나 혹은 이제 좀 소외 예청들을 위해서 네. 가을 되면 김장도 담그고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팀 스피릿 훈련 같아요. 평소에는 네. 이렇게 봉사하면서 팀워크도 다지고 또 조직도 관리하다가 이번 같이 재난이 터지면은 즉시에 모두 일사불란하게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작년 11월 8일 날 일을 맡았는데 일을 맡고 첫 번째 오는 게 이제 산불이라고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큰 산불은 없었지만은
영주의 산불이 당시에 좀 크게 네,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경험들이 예. 축적이 되어서 이번에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김재왕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과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올 여름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전기요금이 아닐까 합니다. 뜨거운 이슈인 전기요금과 또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뉴스를 하는 입장인데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을 굉장히 자주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생활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근데 전기요금까지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지난해 10월 또 올해 1월과 5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인상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 에너지 원가가 올라가면서 2022년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배에서 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한국도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 한전의 오랜 적자로 인해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한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전기요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낮은 곳은 멕시코와 트리키에 단 2곳뿐입니다. 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그동안 전기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더 크게 느껴지고 또한 코로나 이후에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 원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요. 네.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홍수, 태풍 이런 재난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 많은 기후학자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 사용은 빠르게 줄이고 네. 재생에너지 확대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이 7월 들어서 비가 많이 오니까요.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기요금을 어떤 실천으로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모든 시민들이라면 그렇겠지만 전기요금 적게 내고 싶겠죠. 네, 전기요금을 적게 내려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즉 전기를 아껴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바로 많은 가전제품 때문입니다. 집안 조명의 경우도 이제 LED로 교체하신 집이 많으실 건데요. 그렇죠. 네, LED는 형광등을 사용할 때보다 전기 소비량을 최대 50%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요새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가짓수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이 총 전기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2019년 전기 사용량 상위 10개국 수치를 보면 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높네요, 순위가. 아까 이제 전기 사용 줄이려면 가전제품을 잘 골라야 한다고 하셨는데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에너지 효율 등급 정도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 크기, 가격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가전제품은 한번 구매하시면 오래 사용하시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한다면 1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제품 구매가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알고 계시는 정보일 텐데 집안의 대기 전력을 차단해 주는 것도 티끌 모아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TV와 연결되어 있는 이 셋탑박스와 인터넷 공유기는 대기 전력이 꽤 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시간 또 장기간 집을 비우실 때는 꼭 꺼두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도 대기 전력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안 하실 때는 콘센트에서 꼭 코드 빼주셔야 되고요. 네. 에어컨 적정 온도는 다들 아시죠?
26도에서 28도 맞춰주시고 보조로 선풍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도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여름철 냉장실은 섭씨 5도 이하, 또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설정을 하시면 무조건 강으로 설정하시는 것보다 전기 사용량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보관하는 식재료 상태도 좋게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5월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올여름에 실천하시는 것이 전기요금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써서 요금을 줄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전기를 아껴 쓰는 행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네.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확인해서요. 전기 사용량을 감축하면 월별 전기 요금에서 차감해 주거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온라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이렇게 검색하시면 신청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가능하고요. 네. 별도의 신청 기한을 두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실 때 신청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고요. 한 번 신청하면 별도로 탈퇴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격이 유지가 되니까 매달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기 요금도 줄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환경 라이프 지금까지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대구 한낮 기온이 32도, 경주는 34도인데 체감 더운 이보다 더 심하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